네, 안녕하세요. 네, 녹음이, 네, 녹음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예.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상무론, 수업의, 첫 번째, 그, 사전 제작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주차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내용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제 무역의 이해 수업을 뭐 듣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역 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이 상무론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무역이란 그 한자어 자체의 어원을 그 생각을 해보면 재화를 그러니까 좀 가치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화폐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현물화폐, 뭐 금화나 은화, 그 어떤 기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물물 교환 같은 거래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물품을 서로 교환한다는 뜻의 무역이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란 말 자체에는 물물 교환부터 시작해서 국내 거래, 국제 거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말입니다. 말 자체의 의미는 그 어원 자체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내 거래에 있어서는 무역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기업이나 경제 주체, 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재화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매매한다라는 게 산다는 뜻과 판다는 뜻이 같이 있는 말인데 이런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파는 그러한 거래를 이제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국제 무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무역이란 말 자체는 오늘날 국제 무역을 뜻하죠. 국내 거래를 무역이라고 잘 지칭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수사의 향연이에요. 예, 뭐 역전 앞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국제 무역이라는 거 자체가. 이 무역에는 강의의 무역이 있고 협의의 무역이 있습니다. 강의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물품, 상품, 제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물, 예를 들어서 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원재료, 석유, 석탄, 아니면 전자제품, 의류, 철강제품, 기금속, 비금속 이런 것들, 첨단기기, 뭐 이런 것들 눈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유형물을 가르는 거래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IT 산업의 혁명에 맞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재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물건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을 무형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국제 경제나 국제 경영에서 얘기하는 외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외환 거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본이라는 것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물품이나 상품의 거래 혹은 용역의 거래 금융과 같은 자본 거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강의의 무역이라고 하고 반대로 협의의 무역은 그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협의의 무역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러한 국제무역, 무역의 특성은, 뭐,
이거가 관련해서 제가 교양 수업으로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뭐 무역의 시작이라든지 무역의 기원전 무역이라든지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의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그 수업에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지난날의 무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 그리고 이 해상 운송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해상 보험,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어졌고 발전되어져 왔고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이런 어떤 바다를 이용하는 국제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무역이라는 게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서로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 같은 국가 내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어떤 간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거래에 비해서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 문화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다를 이용을 해서 해상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라는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고, 그런 어떤 거래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거래랑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내려오져 오던 여러 가지 관행과 관습들이 일종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어떻게 보면 계승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무역 간습이라든지 무역 간습법이라든지 무역 규칙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한국 대한민국의 법에는 물론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에도 그 국가마다 그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고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각 국가마다 법의 어떤 법 체계나 입법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에서 무역은 어떤 것이다 라는 개념을 법 조항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에요. 한국의 법이 무역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무역법상의 무역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대무역법 법 2조의 무역은 무역 거래자, 뭐 수출자, 수입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무역 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다운로드 가능한 어떤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영상 매체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교육용 컨텐츠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 물품,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기술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지재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건설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물품이나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외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대무역법에서는 그래서 무역의 대상을 7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은 제가 앞서 말했던 유형물하고 같은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재화, 물품, 상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증권이나 채권, 화폐, 지폐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닙니다. 물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컨설팅, 그러니까 경영 상담이라든지 법무 상담이라든지 회계 세무와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기술 제공,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 뭐 설계, 자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지적재산권의 어떤 제공, 이런 것들도 서비스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뭐 FTA라든지 WTO 협정이라든지 이런 무역 협정, 무역 규범에 있어서는 물품 거래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 협정과 용역,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각각 나누어서 규율하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의 경우에도 보통 물품은 어떻게 한다,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협정문이나 부속서를 통해서 다르게 다루고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물품의 무역을 의미를 하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의의 무역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함에 의해서 이 용역, 서비스의 무역도 엄청 크게 증가하고, 국가의 어떤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기술의 발전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 전자적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형태라는 것은 뭐 그것죠. 01, 01, 01 이렇게 디지털로 저장되는 저장 매체에 담겨서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이 무역의 대상이 된다. 뭐 사실 이제 제가 물품, 예전에 그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물품의 무역을 협의의 무역으로 받고, 그 무역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는데,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용역의 무역도 중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다면, 향후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거나 이것이 어떤 무역 거래의 중심이 되거나 하는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도 대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무역법에서 수출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수출은 물품을 외국에 매각하는 행위를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첫째, 매매나 교환,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임대차, 빌려주는 거죠.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그 물품을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는 그냥 주는 거죠. 대가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품이 어떤 장소에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면 그것은 수출이라고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보세 판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 판매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세점이 보면 듀티 프리 샵이라고 합니다. 듀티가 세금인데, 세금이 빠져 있는 물품을 파는 어떤 상점을 면세점이라고 하죠. 근데 면세점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을 여행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학업 목적으로든 단기로 여행, 뭐 어떤 사업차 방문을 했을 때 외국 국적을 가진 여행객들이 한국의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고, 국내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주자는 면세점을 상시 이용할 수는 없어요. 해외 나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로 물건을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면세점이 왜 면세점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반출해서 해외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금 부담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세금은 뭐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 부가세 내지 아니면 수입된 물품이라면 관세, 그리고 술이나 어떤 사치품이라면 주세와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에 대한 면세를 시켜준다는 거죠. 뭘 전제로? 외국으로 물품을 가지고 나갈 것을 전제로. 그래서 이 보세 판매장에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들은 나가서 사가지고 나가서 써야 되는 거고, 외국 사람들은 어차피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여기 외국인 학생들 중에 대한민국에 유학 와 있는 친구들은 6개월 이상 국내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자국으로 돌아갈 때 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여행 목적으로 단기에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거주하면서 물품을 사용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국에서 본국에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행위도 수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무역법에서는 그게 있었고, 유상이란 말이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상의 반대말이에요. 무상급식의 반대가 유상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A 나라에서 B 나라로 옮겨주는 것.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미국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일본에 있는 물건을 그 자기에게 돈을 준 미국 사람한테 미국으로 보내면 그것 또한 수출이다. 대무역법. 한국은 물건을 거쳐가지도 않았고 물건이 나가지도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수출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를 중개무역 혹은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하고요. 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전송하거나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표현들은 대무역법이나 뭐 이런 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국적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혹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보내는 것도 수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말을 하면, 저는 거주자예요. 왜? 한국의 국립대학에 소속이 되어서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한국에 계속 머물죠. 제가 해외 나가는 거는 출장을 나가거나 여행을 나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저는 거주자예요. 근데 손흥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손흥민의 직장은 한국에 있지 않고 영국 런던에 있어요. 토트넘 하스퍼 구단이죠. 그리고 손흥민은 월급을 토트넘 하스퍼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손흥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보다 그러니까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인 안태건이 비거주자인 손흥민한테 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제공하는 것은 수출이라는 거죠. 대무역법상.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뭘 받아갈 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대무역법상의 수입은 무엇이냐? 반대죠. 예, 물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증여나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을 모두 다 대무역법상의 수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반대로 되는 것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물건을 어떤 전자적 무채물을 보내거나 용역을 재는 것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무역법상의 수출과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 자, 국제무역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한다고 보고 이게 이 중요한 부분을 이게 수업 진도 나가는 거하고 좀 상관이 없어서 스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말문이 막히는데, 간세법은 사실은 무역을 관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 그걸 이제 통관이라고 하는데, 그 통관을 하기 위한 법이 관세법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대무역법이라고 한다면, 관세법은 수출과 수입 절차와 관련된 법,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이 관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외환관리법이 있습니다. 외국환, 한국 돈이 아닌 외국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한민국에서 외국환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외환관리법이고, 그래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이 이게 무역 3법이라고 하고, 굉장히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관세법이 대외무역법하고 다르게 무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무역법은 어떻게 보면 물품을 뭐 매매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중개무역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물건이 대한민국에서 나가지 않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물품의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의 대금이 한국 사람 혹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물품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수출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대무역법에서는. 근데 관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물리적 형태의 국경선 혹은 이 한국에서 나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경선 내, 관세선 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무역법상에 이 앞부분 8번 슬라이드에 있었던 요 3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번 중에서 매매, 그리고 2번 혹은 2번도 안 되죠. 왜냐면 이 2번이 관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을 팔기 위한 게 이제 보세 판매장 면세점이었고, 이 3번 같은 경우에 대무역법상 이 3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3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관세법의 기준으로서는 수출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물건이 일본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거 대무역법상 수입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근데 이것 또한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이지만 관세법으로는 수입이 아니에요. 관세법상 수입이 되려면 일단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수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기업체의 일반적인 창고나 공장으로 들어갔으면 수입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고수입을 하려면,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물품이 한국으로 와서 부산항이나 부산신항이나 인천공항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와서 거기를 통과해서 한국 내의 어떤 시설이나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무조건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세법이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품이 아닌 거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물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면 다 관세법상 수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 곳으로 물건이 한국 내로 들어왔는데 그 물건이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신선대, 감만, 자성대, 아니면 부산신항 이런 곳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곳이 있죠. 컨테이너 야드. 그런 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와 있다가 그 물건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이 부산 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배에 실려서, 예를 들어서 자성대 부도에 컨테이너가 내렸다가 다른 배가 와가지고 싣고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이 무조건 한국으로 왔다고 해서 관세법상 수입은 아니에요. 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경선이 아닌 관세선, 일종의 그 보세를 위한 경계선을 뚫고 인천항이나 인천공항, 부산항이나 부산신항, 뭐 강양항, 뭐 울산항, 뭐 평택항 이런 항만이나 공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거주자가 이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 절차를 밟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고 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어떤 수입의 절차, 수입 통관의 절차를 거친 것을 수입이라고 봅니다. 관세법이 까다롭죠. 관세법상 수입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을 했는데, 요 내용, 통관이나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통상학부, 국제통상학부 무역물류 전공에 관세와 통관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고, 그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대무역법에 있는 어떤 물품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관세법상의 관세 납부, 수출입 통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거죠. 관세와 통관이라는 과목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과목, 국제상무론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무역 물류 전공의 수많은 과목들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된다. 여기서 조금씩 기본적인 개념과 메커니즘과 이론을 학습한 것들이 확장되어서 한 학기 정도의 분량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뭐 계약론이라든지 뭐 국제무역결제라든지 뭐 해상보험론이라든지 국제운송론, 화물운송론이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뭐 상사중재 사례, 뭐 관세와 통관 이런 과목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무역의 어떤 개념, 어떻게 한국의 법률이 무역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무역을 나누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나가면 수출, 들어오면 수입입니다. 간단하죠. 예.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팔면 유형무역,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면 무형무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소위 말하는 디지털 파일을 우리가 CD나 DVD나 USB나 그 SSD나 이런 데 담아서 보내거나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어떤 디지털 정보가 담겨 있는 SSD나 CD나 DVD나 USB나 이런 것들은 유형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유형물입니다. 네. 유형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관세법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영화가 뭐죠? 오펜하이머? 그건가요? 요즘에? 오펜하이머 영화를 오펜하이머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디지털 저장 장치 그러니까 뭐 HDD나 뭐 SSD나 뭐 어떤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물건에다가 그 영화 파일 필름을 저장을 시켜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물품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국내 배급사한테 그 오펜하이머의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터넷 망을 통해서 01010101 이런 디지털 정보들이 엄청난 용량이겠죠. 요새 뭐 극장 상영하는 디지털 물론 이게 내가 예시를 오펜하이머로 들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게 한데 놀란 감독이 뭐 디지털로 영상을 찍지 않고 IMAX 필름 같은 클래식한 방법으로 영화를 찍으니까 어쨌든 그런 영상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그 스트리밍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OTT 있죠. 넷플릭스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왓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스트리밍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한국으로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인터넷 망을 통해서 0101 디지털 그 비트들이 바이트 그런 단위들이 그 인터넷 망을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네오가 아닌 이상 그 형 이름이 뭐죠? 존윅 형.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도 캐릭터가 그 형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그냥 그 형 이름이 존윅. 암튼 키아누 리브스. 그래.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막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렇게 0101 그러니까 디지털 코드로 변환해서 내 눈에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해서 보이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는 파일이나 정보나 그 어떤 클라우딩 되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들은 무형물이에요. 그래서 그 무형물이 어떤 인터넷 망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여러분들 디지털 파일을 만질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장 매체에 담으면 사실 그거지. 저장 매체에 담으면 그 저장 매체가 보이는 거지. 그 저장 매체 안에 있는 디지털 정보가 내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품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게임 회사들이 패키지 방식으로 팔거나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들을 요새 DVD 잘 안 팔잖아요. 요새 DVD 같은 거 많이 DVD 대여점 뭐 아니면 그 핫트럭스 같은 그런 어떤 앨범이나 CD를 파는 곳 그런 데 가보면 옛날만큼 DVD 같은 매체를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DVD 형태로 물건을 가져오면 관세를 내야 돼요. 물론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뭐 저작권이나 물품에 대해서 뭐 한미 FTA 적용을 받아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뭐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 세금을 어떻게 보면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방법으로서도 어떤 디지털 컨텐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경우에는 물품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이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이 있습니다. 직접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자, 즉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직접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간접무역이 있습니다. 간접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인터미디엇 트레이드가 있고 멀천다이징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로 썼을 때 여이라고 되어 있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국이 있는 거예요. 중개국. 그래서 위성생중개 하잖아요. 우리 그 뭐 해외에서 축구나 이런 것들, 야구나 이런 것들 볼 때 위성생중계 이렇게 하죠.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전파를 쏘게 되면 이 둥근 구형의 지구상에서는 미국에서 쏜 전파가 한국으로 전달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위성을 통해서 하늘로 쏘아 올렸다가 한국에서는 그 위성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위성 생중계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무역이란 건 뭐예요? 중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3자가 서드 파티가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이 기읍 여이로 되어 있는 이 중개무역 인터미디엄 트레이드는 제3자의 어떤 그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아서 추가로 가공하거나 뭐 해가지고 다시 최종적인 수입자에게 물품을 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RE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멀천다이징 트레이드. 이거는 요 중개는 어떨 때 쓰냐면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 많죠. 복덕방. 그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죠? 집이나 논밭이나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전세, 월세, 사글세, 반전세 이런 것들 하죠. 상가도 세를 놓고 이런 거를 할 때 건물주나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시켜 주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개무역은 뭐겠어요? 중개인이 멀천다이저가 일종의 브로커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시켜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의 개념 뭐 너무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또 세월이 지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여의로 되어 있는 거는 위성생중개를 얘기를 생각하라 했고, 전파를 쏴서 위성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중개는 뭘 생각하라? 공인중개사를 생각해요. 공인중개사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파는 건 아니지. 공인중개사는 사실 집주인과 파는 걸 수도 있네. 집을 파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의 거래를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접무역에는 통과무역이 있습니다. A 나라에서 C 나라로 가는데 B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은
좋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삼면으로 이루어져서 바다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바다가 없는 국가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몽고 같은 나라도 있을 수 있고요. 유럽의 뭐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입은 해야 되겠죠. 바다가 없다 하더라도 뭐 수출입을 안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면 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의 항구를 이용해서 독일의 영토나 네덜란드 영토를 지나서 물품을 스위스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제3국을 통과하는 형태의 무역이 되기도 하고요. 스위치 무역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물품의 매매 계약이 A하고 B 사이에 체결이 되지만 뭐 대금 결제라든지 물품의 어떤 송부나 이런 것들이 제3의 업자, 서드 파티가 이루어져서 개입이 돼서 뭐 사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중개 무역이나 여의로 되는 중개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스위치 무역일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또 스위치 무역이 아니라고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치를 한다는 거는 실제 A, B가 수출자고 수입자인데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스위치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스위치 무역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뭐 심도 있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책이나 강의자를 읽고 이게 그런 개념이구나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삼국 간 무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삼국 간 무역은 뭐 어떤 거래 대행을 통한 뭐 수수료를 부담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무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텍스트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개 무역이나 스위치 무역 같은 것들도 삼국 무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용어의 정의가 이런 어떤 그 무역의 종류나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너무 깐깐하게 이게 이거다 라고 잘 이야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돼요. 물론 무역 실무에서 용어의 개념, 용어의 정의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무역 실무라는 게 되게 상간습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지고 형성되어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개념으로 변화하기도 했고, 그 개념의 성격이 조금 달리 해석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뭐 무역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미리 좀 사전에 얘기를 하면 청약 같은 개념들도 사실은 그런 개념들 자체가 편지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거래를 하던 시절에 태어난 개념이 청약과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오늘날 21세기 2023년도에 국제 무역을 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편지를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팩스도 안 보내죠 요새. 다 뭐예요? 이메일, 전화 안 하죠. 그냥 메신저 쓰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렇죠? 메일 보내고 이런 걸로 소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무역 계약의 성립을 시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그 무역 실무에서 말하는 교과서적 개념들, 사전적 정의들이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연원을 두고 왜 이런 개념들이 생겨났는가 역사도 있고, 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왜 이런 이론으로 불리는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현상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메커니즘들이 같이 바뀝니다. 근데 어떤 사전적 정의나 개념들은 그 바뀌기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역 실무에도 그런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말하고 있는 중개무역이나 중개무역 뭐 다 좋죠. 근데 오늘날에서 이르러서 이야기되는 주요한 개념들은 뭐 국경 간 거래, 뭐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 뭐 이런 그 개념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심도 있게 설명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런 개념이었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뭐 그런 개념 정도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수학으로 치면 집합이란 거죠. 그냥 앞부분에 맛배기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입 연계에 따른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있는 모든 형태, 그러니까 수출하는 행위,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물건을 파는 거, 요 하나의 행위, 누가 누구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거, 요 하나의 행위,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수출하고 누가 누구한테 수입을 하는 게 조건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하면 너가 이거 해. 이런 조건이 걸려서 서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를 연계무역이라고 합니다. 물물 교환도 이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건을 줄 테니 넌 나한테 이걸 줘. 이런 형태가 물물 교환인 거죠. 그게 조금 발전된 형태가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화폐라는 걸 쓰죠.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는 물품의 가치를 화폐로 전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물건과 물건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물건과 화폐의 교환이 가능하죠.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볼펜이라고 했다면 이 볼펜의 가격은 얼마라고 이 물품의 가치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품의 어떤 수출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수출하는 행위의 대가냐 조건으로 이 볼펜을 판 사람은 이 볼펜을 사간 사람한테 다시 자기가 수입을 해올 의무가 생겨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걸 수출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물건을 수입해올 의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구상무역이에요. 그래서 그 구상무역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신용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수출 행위와 하나의 수입 행위가 이게 링크가 걸려서 이거 하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가 되는 상황이니까 A 거래를 위한 신용장과 B 거래를 위한 신용장이 연달아 발행됐을 때 백투백이라는 게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3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 치고 4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 치면 그걸 백투백 홈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한번 발행되고 연달아 또 발행되는 그런 경우를 백투백이라고 하고, 기탁 신용장이나 토마스 신용장은 일본의 그 무역회사, 무역상사의 전신부호를 따서 토마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특수 신용장인데 하나의 거래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B한테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하나의 거래가 아니라 A가 B에게 수출했으니 B도 A에게 수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링크가 걸려있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수 신용장들이 이 백투백 신용장이나 기탁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과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이게 첫 그 서전 제작 강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입이 좀 덜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인 설명을, 백그라운드를 키워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첫날 수업을 촬영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뭐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도 했고 해서 첫 번째 서전 제작 강의는 요 정도에서 끊고 나머지 부분들은 강의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